MBC 1일 드라마 비밀의 집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은 윤복인이 이승연에게 물더기를 때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우지원은 자신의 어머니 안경선이 사고 나는 꿈을 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걱정해 안경선에게 전화를 했으나 신호가 터지지 않았고 왜 안 터지지? 그래봤자 꿈이지 뭐. 꿈은 반대니까라고 말했다. 하산하는 날 정신 번쩍 차리고 일어났다 말한 우지원은 결전 3일 앞으로라며 달력을 쳐다봤다. 우민영은 현관 비밀번호를 까먹고 제대로 누르지 못한 안경선에 헷갈릴 게 뭐가 있어. 지환이 생일인데. 잠 좀 푹 자. 못 자도 그럴 수 있대라고 말했다. 그는 찹쌀떡을 사온 안경선에 또 사왔냐고 말했다. 그러나 안경선은 찹쌀떡에 관해서도 우지원의 2차 성적에 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지원과 남태영은 사법고시를 목표로 사찰에서 하던 공부를 마치고 면접을 위해 하산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우지원은 건강에 이상이 생겨 쓰러진 버스 기사를 발견했다. 앞에서 휘청거리는 버스를 본 양만수는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하며 남태영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남태영은 휴대전화를 던지며 여기서 사고가 난다면 크게 다치겠죠라며 창밖을 바라봤다. 우지원은 차의 핸들을 열심히 잡았지만 결국 버스는 부딪혀 멈췄다. 그는 쓰러진 버스기사를 부축해 바닥에 눕히고 119를 기다렸고 가까운 병원을 물었다. 무슨 일인지 가봐야겠다는 양만수의 남태영은 그냥 가요라고 말했다. 이때 우지원이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움직였고 남태영은 앞질러 가라며 분노했다. 운전석에 앉은 우지원을 본 남태영은 우지원, 사법시험 3차 면접을 앞두고 면허도 없이 버스를 운전한다라며 헛웃음지었다. 우지원은 버스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고 버스기사를 무사히 구했다. 경찰과 주민에게 박수받는 우지원에게 다가간 남태영은 면허증 확인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태우고 무면허로 여기까지 왔는데 확인이 먼저 아닌가요? 라고 따졌다. 이 경우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남태영은 대형 사고로 이어져도 긴급 피난이라고 할 거냐고 따졌다. 남태영의 의도를 알아챈 우지원은 이거 어쩌냐, 나 면허증 있는데라며 자격증들을 쏟아냈다. 남흥식은 1점 차로 우지원에게 진 남태영을 타박했다. 입맛이 떨어진 그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고 호텔에서 우민영을 불러냈다. 우민영이 들어오자마자 입을 맞춘 남태영은 그를 침대에 눕혔다. 한편 우지원을 만난 백주홍은 이번 주면 시험도 다 끝났는데 디데이가 언제냐고. 대체 나한테 언제 고백할 건데라고 따졌다. 이때 현기증을 느낀 우지원은 산에만 있다 갑자기 도시 냄새를 맡아서 머리가 띵하다며 말을 피했다. 분노하는 백주홍의 그는 주말에 서울타워에 가자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안경선은 멍하니 길을 걷다. 차에 치일 뻔했다. 자신에게 따지는 차 주인에게도 그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심행자는 왜 이렇게 넋을 놓고 다니냐며 고민이 왜 없으려고. 지환이 시험 신경 쓰느라 머리가 꽉 찼겠지. 머리가 복잡할 때는 몸 써야 하는 거 알지? 당분간 오전 오후 다 나와라라고 말하며 가게로 들어섰다. 이에 안경선은 오후에 일이 있다고 중얼거렸다. 함숙진은 남태영에게 시험 잘 봐서 빨리 자리 잡아. 네 할아버지 뭐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할아버지 재산 모두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큼만 그를 키워. 엄마는 그거면 되라고 말했다. 안경선은 정상인에 비해 뇌가 많이 위축돼 있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사의 안경선은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으나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듣게 됐다. 남흥식은 손자, 며느리를 데리고 백간애를 찾았고 안경선은 그를 보고 당황했다. 백상구에게 안경선이 종일 일한다는 소리를 들은 우지원은 백간애로 향했다. 안경선은 손을 덜덜 떨며 컵에 물을 부어 남흥식 식탁에 이를 내려놓았다. 그는 남태영이 내려와 든든해서 좋다며 웃는 함숙진 얼굴에 물을 뿌려버렸다. 물을 한번 더 뿌린 안경선은 함숙진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했다. 분노한 남태영은 그를 붙잡고 이 아줌마가 어디서 행패야. 콩밥 한번 먹어볼래라고 소리쳤고 이때 우지원이 이를 목격하고 분노했다. 멱살을 잡는 우지원의 남태영은 낄 때 안 낄 때 못 가리는 새끼 또 왔네. 치워라고 말했다. 당장 사과하라는 우지원의 남태영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다. 12일 오후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비밀의 집에서는 남태영이 음주운전 후 안경선을 차로 치었다. 이날 안경선은
안 돼, 우리 아들 때리지 말아요. 제가 잘못했어요라며 울먹였다. 우지원은 엄마 들어가 계세요라고 했고 안경선은 지환아, 그러지 마, 싸우지 마라고 말렸다. 남태영의 어머니 함숙지는 어딜 들어가, 네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네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무릎 꿇어, 안 꿇어라고 쏘아붙였다. 안경선은 꿀을 깨요라며 무릎을 꿇었다. 이어 안경선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착각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사과했다. 함숙지는 테이블에 있던 물통으로 물을 끼얹었다. 이에 남흥식은 그만들 해라고 제지했고 함숙지는 태영이랑 제가 무슨 일 당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저 이대로는 가만 못 있어요라고 억울해했다. 남태영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애들 다 시험 앞두고 있어. 가자라고 전했다. 사법고시 면접시험에서 지환은 단연 돋보였다. 동기들은 지환이 수석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태영은 그런 분위기에 짜증을 냈다. 우민영은 경선이 당한 일에 대해 네 엄마 그런 일 당할 만했다고 말하는 태영을 찾아갔다. 나 왜 만나냐? 내가 잠만 자는 여자냐고 따졌지만 태영은 그럼 그만두라며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두 사람을 목격한 숙지는 민영의 뺨을 여러 번 때리며 네 엄마, 네 동생, 너까지 온 식구가 작정을 했구나. 어디 근본도 없는 니까짓 게 내 아들을 넘보냐면서 모욕을 줬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태영은 안 그래도 헤어지려고 했다는 말만 했다. 남태영은 백주홍을 찾았다. 그는 백주홍에게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안 받아. 생사 확인하기 어렵다고 속상함을 드러냈다. 이에 백주홍이 사는 게 바빠서 그랬다고 하자 남태영은 너한테 장난하는 것 같아서 그러냐. 나 너한테 진심이다. 나 받아줘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주홍이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냐. 나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거절하자 남태영은 나 그거 안 들은 걸로 하겠다 하지 않냐. 좋아하는 사람 있어도 상관없다. 언젠가 나 좋아하게 만들 거다라고 재차 마음을 표현했다. 이를 들은 백주홍은 나 우지환 오빠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충격받은 남태영이 왜 우지환이냐, 왜 하필 우지환인데라고 말하자 백주홍은 왜라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냥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아무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남태영은 혼자 바에 앉아 술을 먹다. 술잔을 던지기도 했다. 급기야 남태영은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남태영의 엄마 함숙진에게 전화가 오자 남태영은 별장 가서 잘 테니까 전화하지 말아라라고 했다. 이에 함숙진은 너 설마 또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니라고 걱정하며 옷을 챙겨 나갔다. 남태영은 술에 취한 채로 어둑한 시골길을 운전했다. 그런데 화물 트럭을 피하려다 그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우지원의 엄마 안경선을 치이며 끝맺었다. 그 시각 우지원은 안경선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13일 오후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비밀의 집에서는 윤복인 사고를 잊은 정원과 이를 은폐한 이승연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안경선은 남흥식 회장을 찾았으나 문전박대당했다. 그는 꼭 한 번이라도 뵈야 합니다. 우편함에 서류 하나 두고 가겠습니다. 보시고 연락주세요. 보시면 연락하시게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술에 취해 백주홍에게 전화하며 운전하는 남태영을 발견한 함숙진은 그를 쫓아가게 된다. 이때 남태영은 맞은편 트럭을 피하다 구조물을 들이박았고 안경선까지 치고 난 뒤 정신을 잃었다. 이를 목격한 함숙진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고 우지원은 안경선이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에 백가네를 찾았다. 식당이 헷갈렸을까봐 찾아다닌다는 우지원의 심행자는 안경선이 정신이 깜빡거렸다며 빨간불에 길을 건너질 않나 주문을 뒤섞질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우지원은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둔 안경선을 떠올렸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남태영을 발견한 함숙진은 양만수에게 안경선을 보고 그거 사람 맞아. 빨리 확인해봐라고 말했다. 함숙진은 쓰러진 사람이 안경선인 것을 발견하고 양만수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며 병원에 전화하려는 양만수의 그는 태영이는 사법고시 합격 코앞인데 음주 운전하다 사람 친 거 알게 되면 끝장인 거 몰라. 양 집사가 다 뒤집어쓸래. 그거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여자 데려다 놓고 다시 와서 마무리해. 나 뗄 테니까 빨리 옮겨라고 명령했다. 집에 돌아온 우지환은 안경선을 찾았고 집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는 우민영의 경찰서로 향했다. 함숙진은 남태영을 바라보며 아무 일 없을 거야. 잘 지나갈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할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라고 중얼거렸다. 육아노사를 만났다는 양집사의 함숙진은 그 여자 상태는 내가 말한 대로 잘 처리해야 해.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해. 알았지라며 전화를 끊었다. 경찰에서는 절차가 있다며 위치 추적을 거부당한 우지환은 안경선의 진료 확인서를 발견했다. 병원에서 그가 알츠하이머 치매인 것을 알게 된 우지환은 혼란에 빠졌다. 이때 우지환을 만난 백주홍 또한 안경선에 대해 알게 됐고 오빠 생각해서 그러셨을 거야. 시험에 방해될까봐. 아줌마 돌아오실 거야. 요즘엔 약도 많이 좋아졌고라고 그를 위로했다. 우지환은 빨리 안경선을 찾아야 한다며 걸음을 옮겼다. 우지환은 안경선의 마지막 위치가 김포로 잡혔다는 경찰에 의아해했다. 함숙진의 전화를 받은 양만수는 안경선이 이제 수술이 끝났으며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우지환은 안경선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보고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번호 조회 결과 전화번호 주인이 남흥식인 것을 알게 된 우지환은 엄마가 왜 이분을이라며 의아해했다. 한편 정신을 차린 남태영은 내가 운전을 했나? 나 또 사고 냈어? 짜증나라며 분노했다. 함숙진은 자신이 언제 들어왔냐 묻는 남태영에 기억 안 나라고 물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남태영의 그는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왜 그렇게 마신 거야? 너 정말 조금도 기억나는 게 없는 거니라고 되물었다. 남태영은 이마 박은 거 보니까 어디 갔다 박은 거 같긴 한데라고 답했고 함숙진은 그래 사고 났어. 표지판에 부딪혔으니 망정이지 너 큰일 날 뻔했어. 또 술 먹고 운전대를 잡겠다는 거야 라고 따졌다. 이에 남태영은 사람 안 쳤으면 된 거잖아요 라고 말했고 함숙진은 그의 운전면허증을 잘라버렸다. 그는 차 없앴어.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인생 망가뜨리고 싶어.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겁도 없이 운전대를 잡아. 이만하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엄마 말 새겨들어라며 방을 나갔다. 아무것도 모르고 분노하는 남태영의 함숙진은 그래. 기억하지 마. 네 인생에 어제는 없었던 거야 라고 숨을 내쉬었다. 테라스에 나온 남태영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우지환을 발견했다. 남흥식 집에 들어온 우지환은 그에게 저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일입니다라고 말했고 함숙진은 당황했다. 14일 오후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비밀의 집에서는 함숙진이 우지환을 내쫓았다. 이날 우지환은 연락두절인 안경선을 찾기 위해 마지막 통화자인 남흥식을 찾아갔다.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지 않으셨냐? 어떻게 아십니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알고 싶다는 지환의 말에 흥식은 별말 없었다면서 경선이 돈을 빌리러 왔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다. 남흥식은 그리고 굳이 알아서 좋을 것도 없다. 그만 돌아가라며 우지환을 돌려보냈다. 우지환은 아니다. 꼭 모두 알아야만 한다며 끝까지 남흥식에게 매달렸지만 결국 아무 소득 없이 걸어나오게 됐다. 함숙진은 네가 한 일로 합의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을 못했지만 흥식은 왜 쓸데없는 말로 사람을 우습게 만드냐고 타박했다. 남태희는 지환에게 내가 뭘 아는 것 같다면서 흥식의 전화 통화를 엿들어 알게 된 우편함에 대해 전했다. 숙진은 자신이 숨긴 경선이 치매라는 사실에 하늘이 도왔네. 깨어나도 아무 문제 없겠다며 좋아했다. 그리고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천벌도 피해가게 만들 거다. 태영이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라도 대신 들어갈 거라며 욕망을 드러냈다. 백주홍은 엄마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지환을 챙겼다. 주홍을 찾아왔다가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한 태영은 씁쓸하게 돌아섰고 우연히 마주친 우민영에게 너네 엄마 없어졌다며 그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시간 낭비 안 했지. 순전히 우지환 엿먹이려고 시작한 일이다. 우지환 완전히 돌아버리게 오늘 일 동생한테 전화라고 말했다. 주홍의 아빠인 백상구는 잔뜩 술에 취해 영문 모를 돈을 가져왔다. 숙지는 지환이 사는 집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이들 가족을 내쫓았다. 엄마가 이 집으로 돌아올 거다. 보증금 올려서 재계약해달라며 지환이 고개 숙여 부탁했지만 아들 앞을 가로막는 지환이 멀리 사라지길 바라는 숙지는 그 건물 부술 거다. 헛수고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 지환은 예상대로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엄마를 찾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에 태영이 사법연수생 대표로 선서를 하게 됐다. 숙지는 그 여자 사고가 전화위복이 됐다며 네 앞길 가로막는 건 엄마가 다 치워줄 거다. 걱정 말고 쭉쭉 뻗어나가라고 뿌듯한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우지환이 병원에서 빨리 와달라는 전화를 받으며 궁금증을 자극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MBC 일일 드라마 비밀의 집에서는 아이를 낳고 사라진 윤하정과 그 아이를 키운 서아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우지원은 연락을 받고 한 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우민영이 누워 있었다. 백상구는 우지원을 챙기는 백주홍에게 챙기긴 뭘 챙겨, 나이가 몇인데라고 타박했다. 그는 우지원을 미래 사위라 말하는 백주홍의 누가 사위야라고 소리쳤다.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왔으나 우민영은 남태영의 아이를 외면했다. 그 모습에 아이를 대신 안아든 우지원은 그에게 애 아빠 누구야? 취직돼서 잘 다니고 있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일이야? 누나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어? 엄마가 아시면 애 아빠 누군지 말해라고 소리쳤다. 우민영은 제발 묻지 말라고 소리치며 지우지 못해서 낳은 아이야. 보육원 데려다 줄 거야라며 아이 울음소리에 귀를 틀어막으며 괴로워했다. 아이를 다시 간호사에게 맡긴 우지원은 복도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우지원은 애는 보육원 데려다 줘. 생각 정리되면 연락할게. 찾지 말라는 우민영의 쪽지를 발견했다. 우민영은 짐을 싸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고 우지원은 그가 탄 택시를 쫓았으나 놓치고 말았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우지원은 누구 아이냐 묻는 백주홍에게 내 아이야라고 거짓말했다. 그는 미안하다라고 말했고 백주홍은 혼란스러워했다. 대답하라고 말하는 백주홍의 우지원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9년이 지나 우지원은 우민영 딸 우솔을 딸로 키웠다. 그를 깨운 우솔은 옷까지 챙겨주는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남태영은 자신의 인지도가 문제라는 문자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이때 남태영이 탄 택시 옆에 섰다 그를 발견한 우지원은 인사를 건넸으나 무시당했다. 우지원은 자신에게 돈을 가져왔다는 할머니가 의문의 오토바이에 돈을 빼앗기자 서둘러 따라갔고 남태영 또한 택시로 뒤를 쫓았다. 우지원은 도둑과 부딪혀 그를 멈추게 했고 남태영이 이를 놓치지 않고 범인을 체포했다. 그 순간 경찰이 나타나 그를 체포했고 남태영은 자신을 검사라고 밝혔다. 우지원은 이 사람 단순 소매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고 남태영이 제가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서로 가시죠라며 우지원의 공을 가로채버렸다. 오토바이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진 우지원은 병원에 갔다 백주홍을 만났다. 화상풍 주사를 맞지 않고 가려는 그의 백주홍은 주사 안 맞으면 응급실 와서 나랑 또 마주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나야 좋지만이라고 미소 지었다. 이때 원장을 찾으며 위중한 자신을 먼저 챙기라며 행패 부리던 환자는 자신에게 큰소리치는 백주홍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으나 우지원에게 막혔다. 그는 진상 환자에게 법률을 읊어줬다. 백주홍의 변호사라도 되는 거냐 묻는 진상 환자의 우지원은 맞습니다. 이 여자 변호사. 참고로 이 모든 상황은 응급실 내 CCTV와 제 휴대전화에도 생생히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드립니다라며 사태를 정리했다. 뉴스에서는 연쇄살인마를 검거한 남태영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뉴스 보도의 남흥식은 흐뭇해하며 사람들 보라고 남태영이 쇼를 했다고 말했고 함숙진은 목숨 걸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섭섭하네요라며 빈정상해했다. 이때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를 못 받은 학생 사건을 처리해준 우지원은 백간의 설렁탕 집을 인수해 자신이 운영했다. 벽에 걸려있는 안경선 실종 포스터에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기억하죠. 여기서 제일 오래 일하셨고 집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다 같이 여기 와서 설렁탕 먹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올해는 꼭 만나요라고 말했다. 손님 중 지난주 인천 현장에서 안경선을 봤다는 말에 우지원은 다급하게 위치를 물었다. 우지원은 공사 현장을 찾아 사람들 얼굴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팔토시를 늘 하고 있었다는 손님 말을 떠올리고 한 사람의 어깨를 잡고
chase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